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벌써 우리 최종 점검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벌써 지금 지금 찍는 날이 2월 9일이거든요. 지금 1차 시험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접수하셨나요? 접수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너무 공부에 열중하신 나머지 접수를 놓치신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한 1, 2년에 한두 분 정도. 근데 그분들 되게 안타깝거든요. 너무 공부만 하다가 접수를 깜빡해서 못 하신 분도 있으셔가지고 한번 말씀드렸고, 내일까지가 접수 기간이죠. 지금 대충 몇 명 접수했어요? 6천 명? 6천 명. 되게 많이 접수했네요. 그죠? 작년에 비하면 뭐 2천 명 이상은 더 접수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시험이 최종 합격 2차 시험이잖아요. 2차는 이제 주관식 답안지다 보니까 1차 시험에서 공단 쪽에서 좀 경쟁률을 좀 떨굴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이번 1차 시험이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바짝 정신 차려서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딱 한 2달 남은 것 같아요. 2달 동안 합격하는 법 있을까요? 2달 동안 1차 시험 합격하는 법 있습니다. 있어요. 2달 동안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우리 1차 시험 과목 뭐뭐 있어요? 네? 회계 경제? 그거보다 대답하시네? 뭐요? 민법 있고, 그죠? 또 경제. 그 다음에 부언론, 그죠? 부동산하고 언론. 그리고 회계. 우리가 지금 오늘 과목이죠? 관광법 있죠? 자, 근데 보통 난이도를 어디서 많이 조절하시는지 아시나요? 난이도 조절할 때. 그죠? 경제가 아니라 경제학, 그죠? 회계학이잖아요. 주로 이제 학문에서 많이 조절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부언론도 사실은 부동산 학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어렵게 낸다면 되게 어렵게 낼 수 있어. 그래서 주로 이제 공단 쪽에서 난이도 조절할 때 한 뭐 15년치, 한 10년치를 보면은 보통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경제가 엄청 어려우면은 이제 막 과락률 엄청 높이고, 그러면 나머지가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무난무난하고, 회계가 엄청 어렵게 되고 나머지는 또 무난무난하고, 부언론도 가끔 이제 요게 이제 새로 들어온 과목이거든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고. 그래서 요것도 한 번 정도 있었죠. 어렵게 나온 적. 그다음 민법, 관광법. 요건 난이도가 웬만하면은 잘 안 변하거든요. 이게 법학이라서 그래요. 법학은 딱 확실해요. 그래서 딱 공부를 해놓으면은 OX 이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난이도 조절을 잘 안 하는데, 만약에 이 민법이 어렵게 나온다, 그럼 엄청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예전에 중개사 시험도 14-1, 14-2 있는 거 아세요? 중개사 시험도 옛날에 과거에 한참 전에 우리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세대인가? 하여튼 되게 옛날에 2004년도인가? 그때 엄청 어렵게 냈었어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때 몇 프로, 1%였나? 그렇게 붙어서 데모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화염병 던지고. 그래서 그때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기회를 해서 아마 14-1, 뭐 14-2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식으로 민법을 만약에 엄청 어렵게 나온다, 관광법 엄청 어렵게 나온다면은 진짜 불난이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느낌은 요거를 건드리기보다는 법학을 건드리면 너무 이제 과락률이 확 높아지니까 아마 요 3개 중에 한두 개로 좀 출제자가 아마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럼 우리 2달 남았어요. 2달. 자, 2달 동안 뭘 해야 할까? 2달 동안. 2달 동안 기출문제, 맞아요. 기출문제도 보셔야 되고, 2달 동안 그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것 중에 기본서 한 권씩 고르세요. 이거 또는 내가 요약집을 공부했다면은 그 기본서를 바탕으로 한 요약집. 어쨌든 정리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권을 딱 정하시고, 과목마다 여러 개 보실 필요 없고 딱 한 권씩만, 딱 한 권씩 보시고, 그다음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데, 기출문제만 본다고 해서 기출문제만 보면 한 60점에서 65점 정도 맞을 거예요. 좀 약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
그래서 요거를 여러 번 빠르게 돌리셔야 돼요. 기출문제 우리 강간법은 우리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 같이 유형별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강의에서는 우리 예상 문제 위주로 좀 볼 거예요. 대신 우리가 기출문제를 21년도까지 봤어요. 그래서 22년도 기출문제는 제가 프린터로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2달 동안 최소 5회독은 하셔야 돼요. 5회독. 그리고 시험장 가기 전날 있죠? 그때 한 번에 다 일해도 그 다음에 그 전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날에 이틀 전에는 또 한 번 일해도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돌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권 보지 마시고 한 권으로 단거나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이론만 안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1차 시험 붙어야 되거든요. 약간 기술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요번 수업이 3월 초에 끝나잖아요. 그럼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은 한 주 1회 정도? 내가 시험에 좀 약하시다. 약간 내가 큰 시험에 약하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니까 좀 두근두근 거리고 약간 실수도 좀 많은 편이다 하시면은 주 1, 2회 정도 이 기출문제 우리가 유형별로 끊어서 봤거든요. 근데 그 공단 홈페이지 가시면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가시면은 연도별로 뽑을 수 있어요. 기출을. 아세요? 연도별로 해가지고 한 4개년에서 5개년치 있죠. 이거를 실제 이제 시험 문제지처럼 뽑으신 다음에 여기 가면 OMR 카드도 뽑을 수 있거든요. 객관식 답안지라고 해가지고 OMR 카드도 뽑으셔가지고 요거를 뭐 일주일에 뭐 토요일이면 토요일, 우리 토요일 날 시험 보니까 토요일이 제일 좋겠죠. 또는 아니면 일요일이 있죠. 이런 날 일주일에 1회도 쫙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 기출문제 이거 이미 다 여러 번 봐서 외웠는데요. 아는데요. 해도 그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전범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기출문제가. 그래서 뭐 22, 21, 20, 19, 18 있죠. 이거를 주 1, 2회마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기출문제라고 해도 이렇게 한 번에 40문제로 해가지고 전범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하고 대신 이거 어떻게 하냐면 기출문제 푸는 거니까 정말 딱 실제 시험처럼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시간 끊고 OMR 카드 해보고 그 다음에 또 EOC 해보고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뭐 내가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뭐 간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뭘 싸갈지. 그래서 도시락은 안 먹죠. 그죠? 너무 도시락은 과하니까 뭐 중간에 뭐 초콜릿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간식 먹으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실전감을 높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일단 오늘은 시험이 없었어요. 그죠? 오늘 시험이 없고 OT로 대체 이렇게 써져 있죠.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시험이 7시부터 7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40문제를 드릴 거고 OMR 카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연습을 계속 해볼 거예요. 주마다. 그래서 수업은 7시 5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40분 시험 보고 40점 시험 보고 그다음에 10분 쉬고 그래서 50분부터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페이지 보시면 자 보시면은 강의 진도표를 볼게요. 강의 진도표. 자 1회차는 일단 국토법이에요. 그래서 국토법 위주로 나가고 그 다음에 2회차는 보건법, 간평법, 도시정비법입니다. 그죠? 3회차는 우리 공간정보법, 부동산등기법, 그 다음에 4회차는 뭐예요? 기본이론이나 객관식 문제풀이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건축법이나 우리 동산 채권 등에 관한 담보에 관한 법률 요거는 한 문제 나오고 건축법은 4문제 나오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딱 할 것만 정하고 나머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머지 나오면 그냥 찍자. 그래서 우리 감관법은 딱 목표 점수를 70점을 합니다. 2달 안에 합격하는 방법 2달 안에 90점 평균 90점을 합격하는 방법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2달 동안 65점을 목표로 하면 좀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예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빼세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간법은 딱 70점으로 딱 정해요. 70점. 여기서 강간법 90점 맞으려 하면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회차는 건축법이랑 우리 동산 채권 등에 관한 담보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요거는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거 요런 거 위주로 좀 건드릴게요. 그래서 2회차부터 40문제씩
해서 2, 3, 4 해서 총 120문제 좀 풀어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1회차 때 오늘 국토법에 관해서 핵심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22년도 기출은 숙제로 과제로 하나 드릴 거고, 그럼 2회차 때 국토법의 문제 풀어보고, 그럼 3회차 때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도시정비법만 풀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넣을 거예요. 1회차에 있는 국토법을 또 넣을 거예요. 그래서 2회차 수업 끝나면 3회차 시험 보러 오실 때는 1, 2차를 누적적으로 복습해야 돼요. 그래서 2달 동안 학교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하나를 딱 기본서나 요약집을 하는 건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예상 문제를 정리하는데,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안 까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최종 점검 시간에 누적 복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2회차, 3회차, 4회차 때 시험 드리는 거는 계속 누가 따라오겠어요. 1회차에 국토법이 계속 문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습은 누적적으로 복습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강간법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서 저희 있긴 있는데, 기본서보다는 제가 요약집을 객관식 문제 풀이 때 프린트로 진도별로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나눠드렸어요. 이거 핵심 요약 정리. 요거 혹시 객관식 문제풀이 안 듣고 바로 요거 들어오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요거 나눠드리는데, 혹시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 들으셨으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서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요걸로 보시는 게 좀 좋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는 우리 객관식 문제집 있죠? 그걸로 한 바퀴 한 번 더 일회도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상 문제는 오늘 우리 최종 점검 문제 때 문제풀이 강의 때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학원별 모의고사도 많이 보면 볼수록 좋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뭐 내가 꽈락 나왔다 해서 시험장에서 꽈락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연습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내가 이렇게 쭉 풀어봤는데 뭐 꽈락이 나왔다, 아니면 내가 평균이 좀 모자르다 하면은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시험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 핵심 요약 정리 자료 한번 펴볼게요. 1페이지 국토법. 자, 우리 국토법 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제가 별 3개, 별 2개, 별 1개로 좀 나눠 드릴 건데, 별 3개는 시험 막판에 들어가기 전날에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별표 위주로 보시고, 이제는 좀 크게 좀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 정의 보시면은 정의에 별 2개 할게요. 별 2개. 정의는 우리 이제 한 문제거리인데,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이랑 쭉 오시면 광역계획권에 자, 장기 발전 방향 동글뱅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하죠. 자,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뭐랑 뭐로 나눠졌죠? 그죠? 기본 계획, 관리 계획으로 나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 기본 강의 때 혹시 생각나시나요? PPT를 딱 띄우면서 딱 한반도 그림이 딱 있고, 자, 여기 우리 한반도를 우리가 심시티 아니면 심시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를 다스리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냐? 처음엔 뭐였죠? 일단 큰 그림이 필요하죠. 국가 전반적으로 국가계획. 자, 그 다음에 한반도를 이렇게 계획을 쓸 때 경기도, 서울시,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뭐 충청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큰 국가계획을 세우고, 광역이 무슨 뜻이었어요? 광역. 둘 이상의, 그죠?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시를 잇는 도로를 건설한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반적인 광역 도시계획.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뭘로 들어가요? 도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인데, 방침을 세워주는 기본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뭐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는 관리 계획으로 나오죠.
자, 그럼 우리 그 정의로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의 세 번째 줄에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의 밑줄 치시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으로 오시면은 결국 두 번째 줄에 밑줄 칠게요.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누구의 지침이 된다? 관리 계획의 지침이 된다. 자,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있죠? 4번에 거기다 별 3개 할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이렇게 들어와 있죠. 보시면은 특광, 특자, 트도, 시도, 시도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업, 정보, 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의 다음 강목의 계획을 말한다 했는데, 가부터 발을 묶으시고 둠 생각나시나요? 용계, 기도, 집 있었죠? 용도 지역의 용, 개발 제한 구역의 개, 기반 시설의 기, 도시개발 사업의 도,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취소 구역의 입이 있죠. 입. 우리 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용계, 기도, 지, 입.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거 우리 하나하나를 다 배웠었죠? 하나하나 배웠었습니다. 그죠? 배웠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 있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뭐였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자 일부의 동글뱅이. 그래서 지구가 무슨 뜻이었어요? 얼스였다? 농담이었는데? X는 블록이었다. 블록. 단위였죠. 단위. 그래서 일부의 동글뱅이. 그래서 일단 요 앞에 있는 요 내용 위주로 보시고 그다음에 넘겨볼게요. 쭉. 자, 우리 4쪽 오시면은 자 이제 광역도시 계획이 나옵니다. 광역도시 계획 보시면은 의 등에 우리 광역도시 계획, 자 그 다음에 광역시설이 있어요. 광역시설 동글뱅이.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계획권의 동글뱅이. 그래서 광역이 나오면 결국 둘 이상의 어떤 큰 넓은 범위를 말하는데, 계획인지 시설인지 계획권인지 요거를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로마자 2의 광역계획권의 지정 있죠? 여기다 별 2개. 광역계획권 지정에 별 2개. 자, 그러면은 이게 둘 이상의 도시인데 누가 지정하느냐? 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쭉 내려오시면은 1호 4쪽의 맨 마지막 줄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동글뱅이 하시고, 특강, 특자, 특도는 시도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누구? 동글뱅이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자, 그 다음에 2호 보시면은 광역계획권이 도에 관할에 있다. 자, 도에 관할에 동글뱅이. 자, 도에 관할에 있다. 이거 뭐예요? 경기도 안에 안양시, 수원시가 있다. 그럼 누가 하면 돼요? 그 위에 사람이. 그죠? 경기도 도지사죠. 그래서 옆에다 동글뱅이 할게요. 도지사가 지정. 자, 그 다음에 지정 절차에다 별 하나 할게요. 자, 우리 이거 뭐 두음은 있긴 있었는데 좀 시시하죠. 의심, 지통. 그죠? 국장이 지정할 때 의심, 지통, 의견 청취, 심의, 지정, 통보. 도지사 의심, 지통. 그래서 우리 두음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광역 계획권의 지정. 그래서 광역이 나오면 이게 도시계획인지 시설인지 계획권인지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 했다? 계획권을 지정했다. 근데 내려오시면 5쪽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있습니다. 여기다 별 3개. 자, 원칙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있죠. 넘겨보시면 자 이제 유형이 중요한데, 옆에 사유를 먼저 볼게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다. 같은 도에 있다. 그러면 옆으로 올게요. 수립권자는 시장군수 동글뱅이. 같은 도에 있으니까. 자, 근데 사유 두 번째 거 보시면은 둘 이상의 같은 도가 아니라 뭐래요? 시도 동글뱅이. 시도. 그런 경우에 우리 수립권자 시도지사 동글뱅이.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유형 보시면은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의 동글뱅이 할게요.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윗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단독 수립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캔에다 동글뱅이 칠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 국토법 전반에서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하면 누가 항상 튀어나왔죠? 그죠? 국장이었죠? 보시면은 4번 유형 보시면 국가계획 관련의 동글뱅이. 그래서 국장이 수립하고요. 동그라미 2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동글뱅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장이 하죠. 국장이. 자, 마찬가지로 우리 5번, 6번도 보시면은 시장군수 요청하는 경우가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도지사,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합니다. 6번도 시도지가 요청하는 경우가 그밖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시도지사랑 국장이 같이. 그래서 요거 수립권자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절차 어떻게 했죠? 둠, 기공을 하고 수립하고 협심승이었죠. 심협승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 어떻게 하죠? 심의 전에 협의하고, 그죠?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하고 승인 갑니다. 자, 6쪽 오시면 기초조사의 기, 그죠? 공청회의 공, 의견 청취의 의. 그 다음에 7쪽 오시면 협심승 있죠? 그래서 협심승 해서 요거는 두 위주로 좀 보시고 좀 빨리 나가죠, 그죠? 핵심 정리라서. 그다음 넘어가시면은 8쪽에 도시계획의 내용,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쭉 오시면 9쪽에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그래서 우리 로마자의 기본 계획은 기본이 들어가죠. 이거 밑그림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9쪽에 하단에 보시면 의 보시면은 두 번째 줄 기본적인 공간구조 밑줄, 장기 발전 방향 밑줄.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은 나중에 2차 때 배우시는데 이게 처분성이 없습니다.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서 밑그림이기 때문에 단순한 밑그림이기 때문에 옆에다 써볼게요. 처분성 X. 처분성이 없으니까 소송으로도 다툴 수 없어요. 기본 계획은. 자, 그다음 지위 보면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군 기본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 하며 군 기본 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다를 때 동글뱅이 하시고 그때는 누가 우선한다? 광역도시 내용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게 순서인 거죠. 요게 순서예요. 그래서 아래 계획은 위의 계획에 부합하게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10쪽에 우리 수립권자 내용 있죠? 여기다 별 3개. 자, 그러면 수립은 누가 하냐? 원칙, 특광, 특자, 특도,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보시면은 1호, 2호 있죠? 이게 중요해요. 보시면은 수도권 정비계획 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끊어줄게요. 아니하고 끊어줘요. 뭐라는 거예요? 이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비수도권이라는 거죠. 아니하고 엔드 조건이에요. 자, 그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갖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끊어줄게요. 또 이거 엔드입니다. 다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리고 인구 몇만 명이야? 10만 명 동글뱅이. 시 또는 군이어야 된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아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비수도권이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도 않고 인구가 10만 명 이하다. 이건 뭐예요? 되게 소규모인 어떤 지방 도시다. 이렇게 느낌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2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19조 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이것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보시고 자 넘겨보시면 11조. 여기는 별 하나 할게요. 별 하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기공의가 들어가는데 기초조사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2반일부터 5년 이내 동그라미 5년 이내 토지조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조성 평가 또는 재취약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그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우리 12쪽 승인 절차 있죠? 여기도 별 2개 하겠습니다. 승인 절차 별 2개.
그래서 결국 협심승하죠. 협심승. 자 보시면 수리권자가 특방, 특자, 특도였다. 그럼 협의는 관계장, 심의는 지도위, 그 다음에 승인은 없습니다. 여기다 동그라미하고 별표할게요. 요게 좀 함정으로 나오죠. 시장군수는 관계장 협의 똑같고 심의 지도위도 똑같은데 승인은 도지사 있죠. 동글뱅이하고 별표할게요. 시장군수 윗사람이 누구야? 항상 도지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좀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요거는 우리가 끊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